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새해부터 분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잠시 뒤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2026년 첫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 신년사로 개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사실 지금 현행 우리 헌법 체제가 87년 체제여서 이제 39년, 40년 가까이 된 그런 이제 그 헌법 체계여서 오래됐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승자 독식이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또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해서 원포인트 개헌론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또 국정과제 123개 중에 1호 과제로 개헌을 또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우원식 의장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 진전은 없는 상태 같아요. 이번 그 6월 3일 지방선거의 개헌 문제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회의장님들은 항상 그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예. 어느 의장이나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 예.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각제로 가자, 의원집정제로 가자,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내각제 또는 권력구조 문제? 예.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예. 대통령 중임제. 예.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그 둘을 놓고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개헌 시점, 언제로 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특히 이제 시점을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네. 국민투표까지 같이 해서 하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개헌은 다른 것하고 달리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야당이 흔쾌히 나서가지고 그래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당도 사실은 개헌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찬성인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르고,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것도 달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하면은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은 야당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야당은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기가 말은 쉬운데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개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여야 간에 이제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작은 거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개헌해야죠. 지금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6월 항쟁의 산물로 지금 현재 소위 87년 헌법 체계가 됐는데, 그때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찬성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야당이 개헌하자고 그러고 여당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지금 여당이 하자 그러는 거고 야당이 반대하는 꼴이 됐어요. 또 우원식 의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좀 안 됐는데, 지금 소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꺼림칙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인가 어디 가가지고 5년도 짧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참, 이거 개헌하면 얼른 그 생각부터 지금, 사람들이 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헌을 하려면 당리당략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아무도, 5년 대통령이기가 참 힘든데 5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거는 다른 지적보다는 개헌을 한번 제대로 하면은 그 좋은 지적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버려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시기도 저는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만약 개헌 논의가 되면은 뭐 블랙홀처럼 모든 게 거기에 빠질 텐데 이 대통령이 그 좀 바라겠어요. 집권 초기인데 아마 국회의원 선거 때쯤 가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또 무르익을지 이 부분도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예. 지금 현행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하더라도 자기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개헌을 못하게 돼 있죠. 네. 현행헌법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한다 그런 양은 뭐 상식 밖이죠. 지금 뭐 민주당이 뭐든지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현행헌법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헌법이 때문에 있다, 아니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안 그게 무슨 된다고 문제가 있어요. 됩니다. 민주당 뭐든지 하잖아요. 지금 맘만 먹으면. 그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글쎄 같습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그건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죠. 아니 민주당이 지금 헌법 위반되는 거 한두 가지랍니까? 하여간 뭐 그런 불신감부터 좀 걷어내야 좀 개헌 그렇죠. 논의가 좀 의심이 걷어져야 돼요. 예, 급물살을 탈 것 같고요. 지금 공천원금 논란이 이제 새 벽두부터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미 탈당한 강선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선 의원은 지금 공천원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이제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 그만한 이제 사유가 확인됐다는 의미로도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같이 그 문제를 또 상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 논란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급했죠. 네. 그냥 밤중에 전격적으로 제명을 해버렸는데 예. 그 뭐 잘했다고 봐야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예. 불 붙기 전에 꺼야 된다. 이런 심정에서 그랬다고 보고 김병기 전 원내수석 대표도 아마 징계에 들어갔으니까 징계를 받을 거예요. 받을 텐데 문제는 누구누구를 징계하고 뭐 그거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작업이지만은 공천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명하지 못한 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의힘도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래서 공천 과정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실에서는 이거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경선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당원이나 국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탈락시키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중간에 뭐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거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만은 예. 다 이건 뭐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아요. 국민이 심판하고 당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당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천이 진행되는 것 이게 제일 순위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천 시스템에서는 뭐 그게 이런 보장이 일이, 안 되죠. 보장이 안 반복될 되기 수도 때문에 있다. 네. 지도부에서 뭐 전략공천에서 잘라내고 이런 거 부분도 예. 그 부분도 전략공천의 이 숫자를 확 줄여야 돼요. 지극히 줄이고 그리고 당 지휘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뭐 공천 과정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네, 이제 무슨 뭐 비롯됐다. 제명한 거는 뭐 되게 불가피한 일이고 뭐 그냥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꼬리자리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거로 제명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끝났구나 제대로 했구나 그렇게 해보진 않을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네. 정확하게 본인은 뭐 돌려줬다고 그러고 또 즉시 돌려줬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뭐 지금 녹음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즉시 돌려줬다고 우리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경찰이 얼마나 잘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이거 정치인들과 이런 그 잘못된 뇌물성의 뭐 공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서류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월급, 국회의원들 월급 받고 저 후원금 받아가지고 보스하냐? 내 물어봤어요. 아, 살고도 남는데요. 충분하대요. 서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 금방.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만하면 됐지. 뭘 거기에 돈을 더 받아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 일벌백계 해야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근데 주문을 이제 주셨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 그러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특검하자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경찰이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온 이후로 예. 처음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이때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진짜 경찰은 일어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 특검할 필요 없이 정말 잘했구나. 예, 이 소리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경찰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본래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하다가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3개 특검을 하는데 어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 특검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새해 첫날 여야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신년회에서 대놓고 계엄으로 첫날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면서 이제 계엄으로부터 절연하자면서 장동혁 대표를 노선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신년 여론조사가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이제 접전을 보이는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올해 이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장 대표 지금 쇄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당 일각에서 또 밖에서도 예. 또 무슨 뭐 그 언론에서도 장동혁 대표 보고 자꾸 무슨 윤석열하고 단절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단절하는 건가? 예? 아니 장동혁 대표 개인으로 말하더라도 계엄에 해제하는데 투표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 계엄 반대했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여러 번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찬성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야 도대체 윤석열하고 단절했다고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한편으로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무슨 뭐 이준석 무슨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뭐 왜 그런 일을 안 하느냐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왜 예연 확대를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 뭐 당도 제대로 투술이지 단합이 안 되고 있는 판에 무슨 뭐 예연 확장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선 당부터 추스려야 예언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동혁 대표가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이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무슨 노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저기 안에 현역 의원들하고는 쭉 다 만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만이 아니라 저런 말하는 오세훈 시장하고도 좀 만나고 저런 말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난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오세훈 시장이라고 후보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꼭 오세훈 시장이 다음번 시장 후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시장 후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선 당하고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뭐 참을 만큼 참기는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지요, 시장도. 이거 고쳐라,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자기가 뭐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 나갈 거로 생각하고 저렇게 당대표에 대해서 맞서는 거는 저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생각해요. 저 국민의힘의 문제예요, 저게. 조금 더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윤석열하고 단절을.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 윤석열과 장동혁이 절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일반이 볼 때는 전혀 절연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품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시비를 가리자면 할 뜻이 없고 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부분은 선거를 의식해야 합니다. 선거는 무조건 하고 중도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중도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선거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중도는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다 못해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예. 그 얘기가 저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도를 잡을 생각을 해라.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장동원 대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 지금 저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장동혁은 지난번 18명 이 계엄에 반대할 때 투표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계엄 반대 방안 확실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단절하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나와야 된다. 예. 이걸 이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 서른 의원님. 그게 안 되면은 그건 뭐 아니 탄핵을 반대를 하고 삭발을 하고 그런 사람도 지금 대통령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판에 예? 그런 일도 안 하는 장동혁을 계속해서 윤석열하고 관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 품 안에서 논다는 증거가 뭐예요? 가서 면회하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아유. 겁니까?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간보했는데 그것도 신중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뭐 윤석열 지금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뭐 머리도 깎고 맨날 무슨 뭐 연설도 하던 사람을 장관 후보로 그러니까 임명하면서 이혜원 씨는 이혜원 장관 후보자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나와야 예.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이런 그 논란 사과하기 속에서 전에 데려갔죠. 예. 이런 그 논란 속에서 아마 장혁 대표가 지금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장동혁 대표는 보죠. 무슨 어떻게 머리가 없는 나오는지. 선거를 어떻게 의식 안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생각하겠죠 뭔가. 여기서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7개월째를 맞이했고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이제 그 방중하면서 국직한 이제 외교 현안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잠시 뒤에 있을 청와대 신년회가 있는데 오부 요인 이제 참석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쭉 참석을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제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통합의 모양새에서는 좀 미완된 완성되지 못한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좀 바라는 바람을 뼈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혜훈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는 나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함께 간다. 예. 이걸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행보를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좀 정교해야 된다. 뭔 말이냐면은 그걸 사전에 장동혁 대표 측에다가 알려줬더라면은 물론 그럼 이제 뭐 새 나가면서 이상하게 꼬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하루 전에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은 지금 야당이 저렇게 거세게 나오는 게 조금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이혜원들어 당신이 가서 얘기를 좀 해라. 예. 그래서 이게 누그러뜨리는 자세,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의할 자세가 돼 있다. 이걸 좀 보여줬더라면은 예.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특히 이제 보수적 인사들을 입각시킨다든지 함께 가는 모습을 더 보이는 것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제일 요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서 좀 실천해달라.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통합이죠. 네. 통합과 민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무슨 시멘트 얘기도 하고 무슨 무지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데려간 것도 나는 뭐 설 의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예. 우선 장관 자리를 몇 개 내놓고 국민의힘 보고 좀 추천하라 그래야죠.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건 빼가기 식이라든지 무슨 뭐 국민의힘을 무슨 분열시키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통합은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통합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 하는 얘기가 내란몰이하고
아니 내란에 찬성한 사람도 지금 데려다가 장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란 머리를 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야.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이제 내란 가담한 사람들 재판하잖아요. 이건 놔두고 이제는 좀 큰 틀에서 말만 무슨 시멘트다 무지개다 그러지 말고 예.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가야 이게 통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난 이번에 신년 할애 안 가는 거 아니 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인사는 인사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도. 아, 국민의힘이 오늘 참석해야 그럼요. 된다. 그러고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거 좀 여당이 대통령이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예. 통합이 됩니다. 원래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통합과 민생 이걸로 이제 가되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야당도 좀 잘 소통하면서 네.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 야당이 더 크게 변해야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야당이 변해야 된다. 네. 야당이 지금 저런 식이면은 정말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죠 그러면 여당에게. 네. 여당은 그렇죠. 지금 저런 야당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 새해 첫 방송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